의원님 그리고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 있잖아요. 양구군청에 총을 든 군인이 출입한 사실. 허영 의원실에서 그 영상도 이제 공개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일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이 이루어진 이후에 양구군청에 무장을 한 그 군인들이 네. 이 점령을 했다. 이런 어떤 제보가 있었고 또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저는 굉장히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자료 요구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CCTV를 입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CCTV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2명의 군인이 무장한 채 별관에 있는 CCTV 통제실을 들어갔고 5명이 지하에 있는 통합 방위 센터를 들어가서 앉아서 지휘하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군은 무장하지 않았다. 통합 방위법에 따른 지침이었다. 이렇게 처음에 무장하지 했거든요.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방위법에 따른 자연스러운 점검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좀 의원실에서 이 사건을 중대하게 좀 보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서울 국회나 선관위에 국한된 계엄이 아니라 전국적 그 비상계엄 상태였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2차, 3차의 비상계엄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진행되는 내란 국정조사에서도 계엄 사령관이 추가적인 병력 동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2차 계엄을 해서 전국적인 비상계엄 상태로 확대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 이건 반드시 앞으로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져야 합니다. 12.3 내란이 발생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그 내란 당시의 공포와 불안 아직도 해소가 안 된 것 같거든요. 비상계엄 당시에 좀 의원님 어떻게 좀 대처를 하셨고 현재 이제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계엄과 관련된 사안들도 이제 밝혀내고 있는데 그것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저도 그날 좀 밤늦게 퇴근을 하자마자 집에 있는데 춘천에 계셨어요. 네, 춘천에 있었는데 갑자기 뭐 단톡방 의원들 단톡방에서 뭐 비상계엄이 내려질 것 같다 이런 허무맹랑한 믿기 힘든. 그래서 제가 뭡니까 이렇게 텔레방에 의견을 내서 황당함을 표현한 것도 언론에 기사가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후다닥 그냥 배낭에다가 옷가지 같은 것들을 꾸겨놓고 바로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1시간 10분이 채 걸리지 않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회는 경찰로 꽉 둘러싸여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주변을 헤매다가 시민들께서 이쪽이 약간 경찰이 좀 방어가 느슨한 것 같다 해가지고 시민들 그렇게 좀 알려줬어요. 예, 시민들이 알려주시고 또 단톡방에 이쪽으로 들어와라 이런 어떤 사전에 들어간 분들의 안내가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시민들이 그냥 제 엉덩이를 막 떠받쳐가지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저는 국회의원에게 비상계엄 해제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인지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지역 사무실에서 락커를 펴놓고 계속 뭐 숙식을 하면서 지금 이제 대처를 하고 있고 국방위원회를 하면서 이것은 입법권은 국회는
아무리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네. 이렇게 무력으로 침탈할 수 없게끔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력이 얼마만큼 국회를 점령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것이 명백한 위헌이 될 테니까 명백한 비상계엄이 내란이 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대통령은 300명 정도밖에 또 비살상 무기를 휴대한 군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려 네. 뭐 1,600명이 넘는 군인들이 네. 투입이 되었고 경찰을 포함하면은 4,500명에 가까운 병력들이 투입이 된 것이고 실탄만 5만 7천 발을 휴대해가지고 진압하고 또 점령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좀 벌여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그러한 활동들이 공소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 재판 자료로서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좀 그 내란이 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사안들을 접하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고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상황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예. 법적으로 계엄의 요건들을 더욱더 좀 철저히 하고 네. 민주주의가 이러한 한 명의 권력자의 잘못된 망상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헌법 체계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것이 내란임이 분명한 것이 국헌을 문란시킨 행위 네. 그것을 하기 위한 폭동이기 때문에 내란입니다. 네. 국헌을 문란하겠다라는 것은 헌법으로 설치한 기관을 무력으로 네. 또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정지시키게 한 그런 네. 행위를 국헌 문란 행위라고 하거든요. 예. 국회나 선관위 그리고 엊그제 일어난 법원에 대한 폭동 사태는 네. 다 국회, 선관위, 법원은 헌법기관입니다. 예. 이 권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입니다. 이 내란을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법 체계상, 제도 체계상 튼튼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